일리아스 6권에서 글라우코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가문, 특히 벨레로폰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올로스의 여러 아들 중 시지포스는 에피라라는 곳에 자리잡아 도시를 세웠고 이곳은 나중에 코린토스라고 불렸습니다. 시지포스는 플레이아데스 중 메로페와 결혼하여 글라우코스를 낳았습니다. 글라우코스는 에우리메데에게서 히포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죠. 글라우코스는 말 길들이기를 좋아하였는데 그가 길들인 말들은 사납고 강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말에게 인육을 먹이기도 했고 또 암말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교미를 막아 새끼를 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노하게 하였죠. 여신은 저주를 내려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포노스도 그의 아들이 아니라 에우리노메가 포세이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가 키운 말을 데리고 펠리아스의 장례 경기 중 전차 경주에 참여했는데 이올라우스에게 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말들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짓밟혀 죽었죠. 히포노스는 어린 시절부터 페가수스를 타는 페르세우스 같은 영웅이 되길 원했습니다. 페가수스가 나타난다는 셈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청년이 된 히포노스는 우연히 코린토스의 유명한 예언가 폴리에이도스를 만났는데 그는 히포노스에게 아테나 신전에서 하룻밤 잠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언가의 말대로 신전에서 잠이 든 그는 아테나 여신이 황금 고삐를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을 때 그의 곁에는 황금 고삐가 있었죠. 그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치고 페가수스가 자주 찾는 피레네 샘으로 갔습니다. 히포노스는 근처에 숨어 페가수스가 물을 마시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페가수스가 나타나자 재빨리 황금 고삐를 씌웠고 길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가수스는 메두사가 페르세우스에 의해 죽을 때 그녀의 잘린 목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두사를 임신시킨 이는 포세이돈으로 페가수스와 히포노스는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젠의 피테우스는 딸 아이트라에게 걸맞는 영웅 사위감을 원했는데 마침 히포노스가 페가수스를 길들이자 그를 사위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히포노스는 칼 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벨레로스라는 이름의 귀족을 실수로 죽이고 말았고 코린토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의 이름도 히포노스에서 벨레로스를 살해한 자라는 뜻의 벨레로폰테스 또는 벨레로폰으로 바뀌었죠. 벨레로폰은 아르골리아의 티린스로 갔습니다. 티린스의 프로이토스 왕은 그를 환대해 주었고 죄를 씻는 정화에 의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왕비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에게 반하여 잠자리에 들도록 유혹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앙심을 품고 왕에게 자신이 싫다는데도 벨레로폰이 유혹해 동침하려 했다며 무고하였죠. 프로이토스는 자신이 환대하고 정화해준 손님을 자신의 손으로 해칠 수 없어 그를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리키아의 그의 장인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냈습니다.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을 손님으로 맞아 9일 동안 환대를 해주었고 10일이 되어서야 오게 된 연유를 묻고 사위가 보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나름 환대의 정석대로 행한 것이었죠. 편지에는 편지를 전하는 자를 죽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오바테스 역시 자신이 환대해준 손님을 해칠 수 없다는 크세니아의 원칙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주어 그를 죽이려 하였죠. 이오바테스는 리키아의 골칫거리인 키마이라라는 괴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키마이라는 앞에는 사자, 가운데에는 염소, 뒤에 꼬리는 뱀으로 된 괴수로 에드키나와 티폰의 자식이었습니다. 각각의 입에서는 불을 내뿜어 접근하기도 어려웠죠. 지금의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 지방은 고대 리키아에 속해 있던 곳으로 산기슭 바위의 통풍구에서 메탄 등의 가스가 분출되며 수십 개의 작은 불들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화염이 키마이라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키마이라는 유전학에서 서로 다른 유전체가 한 생명체에 상존하는 현상을 뜻하는 키메라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항상 영웅이 되기를 원한 벨레로폰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벨레로폰이 예언가 폴리에이도스를 만나고 페가수스를 얻어 길들인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페가수스를 타고 창으로 이 괴수를 해치웠습니다. 벨레로폰은 창 끝에 납덩이를 꽂아 불을 내뿜는 괴수의 입안에 넣었고 이 납이 화염에 녹았다가 다시 기도를 막아 키마이라는 질식해 죽었다고 합니다. 벨레로폰이 괴수를 처치하고 돌아오자 이오바테스는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리키아 북쪽을 침범한 호전적인 솔리모이 부족을 물리치는 일이었죠. 다음으로는 아마존 여전사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흑해 연안에서 멀리까지 약탈을 나오곤 했죠. 벨레로폰은 날개 달린 말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그녀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으로 해안의 골칫거리인 카리아의 해적 케이르마르루스를 처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이 해적을 물리치고 오는 길목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그를 해치려 했지만 벨레로폰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벨레로폰이 이오바테스를 찾아 따지자 그는 사위에게 받은 편지를 보여주며 잘못을 사과했고 그의 딸 펠리노에와 결혼을 시키고 왕국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오바테스의 딸이자 티린스의 왕비인 안테이아는 수치심에 자결하였죠. 벨레로폰과 펠리노에에게서 두 아들 이산드로스, 히폴로코스, 딸 라오다메이아가 태어났습니다. 계속된 성공에 오만해진 벨레로폰은 신들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휴브리스는 자만심, 오만함을 뜻하는데 신화의 많은 영웅들이 성공한 후에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유입니다. 신화는 자신의 한계나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넘어서는 교만한 행동이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거듭해서 경고해주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벨레로폰입니다. 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웅족들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벨레로폰의 오만한 행동에 제우스는 등해를 보내 페가수스를 물게 하였습니다. 놀란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는 킬리키아 지방의 들판에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고 홀로 방황하다가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벨레로폰의 마지막은 이카로스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주인을 잃은 페가수스는 제우스가 데려가 그의 번개를 나르는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벨레로폰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산드로스는 솔리모의 조카 싸우다 아레스에게 죽었고 히폴로코스는 글라우코스를 낳았으며 라오다메이아는 제우스에게서 사르페돈을 낳았습니다. 사르페돈과 글라우코스는 트로이의 동맹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죠. 이 둘이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는 트로이 서사시건 일리아스를 봐주세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